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형태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도 즐겁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그려내기 위해서 오늘 할 연습 방법은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방식이에요. 컨투어 드로잉은 외곽선만 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컨투어 드로잉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펜을 중간 정도 잡고 사물의 외곽선만 그려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스케치북에 꽉 차게 그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투어 드로잉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관찰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외곽선의 굴곡이나 곡선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리는 연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눈과 손의 감각이 매칭되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대상을 빠르게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선을 받아내서 긴 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개인의 선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은 그림을 매우 자유스럽게 그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와 로고 정도만 추가해도 아주 멋진 라인 드로잉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앞에 네임펜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단 전체의 비율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때 너무 어렵다면 지금처럼 보조점을 찍어서 길이와 두께를 측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점을 찍어서 컨투어 드로잉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점을 지나는 컨투어 드로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주 미세한 왜곡 같은 것들을 눈으로 읽어내고 그걸 그대로 구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좁죠. 여기는 이렇게 쭉 그어서 외곽선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러면 비율에 맞는 컨투어 드로잉이 되겠죠. 자, 그렇게 연습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보조점 없이 눈으로만 읽어서 컨투어 드로잉을 해보는 겁니다. 자, 모양이 삐뚤빼뚤 나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쭉 그어서 눈으로 측정해서 길이를 재고 외곽선을 채워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외곽선을 그었다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구역을 나누는 일이에요. 뚜껑선에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클립 쪽에도 약간의 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눠질 것 같네요. 아래쪽도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도 자, 첫 번째 구역이 뚜껑이고요. 두 번째는 클립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구역이 나눠졌어요. 자, 클립 부분 1번, 뚜껑 부분 2번, 바디 부분 3번. 자, 위아래가 이렇게 구역이 세 군데가 나눠졌으면 이제 구역별로 스케치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보조점을 찍어서 컨투어 드로잉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점 없이 컨투어 드로잉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상세 구역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 구역이 나눠졌으면 이제 구역별로 기본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텐데요. 자, 일단 바디 쪽에는 네임펜이라고 써있는 로고나 글자들이 있어요. 그림에서 글자는 약간 치트키 같은 거예요.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쓰면 그림이 풍성해지고 밀도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는 대상에 글자가 있다면 빠짐없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뚜껑 쪽도 표현해 볼까요? 뚜껑에는 이렇게 줄이 좀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도 쭉쭉 그어서 표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스케치를 하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요. 한 구역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꼭 여기저기 펜을 돌리지 마시고 꼭 봐야 되는 구역만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 구역을 스케치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도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 사례는 이렇습니다. 글자를 쓰다 보면 자간을 조절을 못하거나 높낮이를 조절을 못해서 글자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쫄지 말고 그냥 그림 밖으로 완전히 꺼내서 그려보는 거예요. 되게 열어놓고 그리는 방식인데요. 그리다가 자간이 점점 좁아지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저기 글씨 쓰다가 좀 좁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도록 글자를 완전히 밖으로 빼시는 것도 꽤 멋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림자를 넣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자를 넣으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저 네임펜 밑에 그림자가 조금 있죠. 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줘 볼게요. 쭉 이렇게 잡아서 그림자 구역을 표현하고 우리 그 선 채우듯이 여기를 한번 쭉 채워보겠습니다. 대신 이때 주의사항은 그 아웃라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작과 끝선을 신경 쓰면서 칸을 채워주셔야 그림이 깔끔하게 그려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엄청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자, 어떤가요? 그림자가 없을 때보다 있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입체감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림자를 넣는 이유는 그림자에도 단계별로 그림자를 진하기를 넣어주면 입체감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자, 여기 펜과 지면이 닿는 이 경계 부분에 두꺼운 선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러면 없었을 때보다 조금 더 입체감이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굵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굵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자, 이러면 뭔가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를 넣으실 때는 꼭 한 단계만 넣지 마시고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양념을 조금 추가해 볼게요. 꾸민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때는 점점점점점점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이런 점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이렇게 찍찍 이렇게 긋는 짧은 선을 2번씩 이렇게 그어주는 것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낼 때 좋은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형태를 잡는 방법과 간단한 스케치하는 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형태를 읽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기본 그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